다가오는 여름, 싱그러운 채소를 식탁 위로 불러볼까요? 무한 리필로 풍성하게 즐기는 쌈채소 한 상부터 다양한 토핑과 소스를 즐기는 든든한 한 끼 샐러드까지 여름철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듬뿍 초록초록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시 탑동, 초록초록 싱그러운 기운을 내뿜으며 쑥쑥 자라고 있는 채소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죠. 오늘은 싱싱한 채소 맛집을 찾으러 간다고 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채소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채소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저를 여기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하긴 이 또 채소가 싱싱함이 생명력인데 제 눈으로 직접 이 싱싱함을 확인해 보려고 데리고 오신 건가 보죠. 제가 그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친환경 퇴비를 이용해 건강하고 깨끗하게 채소를 재배하는 경주의 한 농장인데요. 쌈채소용으로 샐러드용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싱싱한 로컬 푸드.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수확하고 계시나 봐요. 예, 지금 케일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다 케일밭이구나. 제가 오늘 채소 맛집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저는 오늘 어디 가서 채소를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농장과 공급 계약을 맺은 가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신다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계약 재배한도 곳이 있는가 보죠? 네,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이 채소들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맛보기에 찾아온 첫 번째 장소. 깔끔한 인테리어? 카페 같기도 한 이곳의 정체는? 아, 바로 쌈밥 전문점이었군요. 제가 조금 전에 채소 농장에 다녀왔거든요. 그곳에서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싱싱한 채소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여기선 어떻게 먹어볼 수 있을까요? 신선한 야채를 무한 리필로 드실 수 있는 쌈밥집입니다. 쌈밥집, 그것도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는, 요즘에 채소값도 비싼데 쌈밥을 또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니 대단한데요? 경주에서 생산한 싱싱한 쌈채소를 무한 리필로 즐기는 쌈밥 전문점. 그냥 쌈밥 아니죠. 제육볶음과 우렁 회무침, 거기에 통통한 우렁이를 듬뿍 넣은 우렁 강된장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려줍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좀 식욕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좀 깔끔하게 쌈밥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면 좀 다양한 채소를 준비하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제육볶음에 우렁회 무침에 또 강된장까지 같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쌈채소뿐만 아니라 또 이 집에 특별한 점이 또 있다면서요? 예, 경주 산내에서 농사지은 향미살로 밥을 짓고 된장도 산내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강된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이 건강한 밥상을 우리 지역에서 아주 싱싱하게 즐겨볼 수가 있겠네요. 다양한 채소를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는 데다 우리 지역 채소에 우리 지역 쌀, 믿을 수 있는 식재료는 기본이고요. 푸짐한 밑반찬까지 더운 여름이 찾아와도 입맛 사수 문제 없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을 이곳에서 직접 맛볼 수 있으니까 뭐 맛이 있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찬들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채소들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다 보니까 힐링 한번 제대로 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의 싱싱한 채소들을 이곳에서 취향껏 마음껏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채소 맛집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어디일까요? 다이어터들의 무한 애정을 받는 메뉴이자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 육식을 선호하는 사람 모두에게 건강식으로 사랑받는 음식이죠. 바로 샐러드 전문점입니다.
요즘 샐러드에는 워낙 다양한 재료와 토핑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샐러드에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장님, 이거 샐러드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저희는 이제 근대, 적근대, 케일, 치커리, 양상추 5가지 재료로 한 이제 샐러드를 베이스로 만들고 있어요. 일단 기본 채소들은 그렇게 구성이 네.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어떤 토핑을 올리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죠? 샐러드의 생명은 바로 토핑. 이곳에서는 20여 가지의 토핑을 이용해 다양한 샐러드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이 많은 재료 중에 어떻게 골라야 하죠? 이게 바로 행복한 고민. 아니 이렇게나 다양한 토핑들이 있다는 걸 들어버린 이상 뭔가 한 가지만 고르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또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골라야 할지 너무 고민스럽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맘대로 샐러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기호에 맞게끔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토핑을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시는 만큼 이제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넣어서 드실 수 있어요. 비대면 시대를 맞아 배달앱에서도 주문이 가능한데요. 메인 재료를 고르고 추가로 토핑을 선택하면 나만의 샐러드 완성! 닭가슴살부터 연어, 두부, 쇠고기 등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메인 재료에 따라 찰떡 궁합 토핑들을 사장님이 추천해주기도 한다고요. 제가 토핑들을 쫙 봤는데 일단 직접 만드셨다는 그 리코타 치즈 먹어보고 싶고요. 또 제가 연어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두 가지 토핑 골라볼 수 있을까요? 사이드 토핑 있는데 이제 거기에 조합에 맞게끔 또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또 추천을 해드릴까요? 오,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데요? 이제 연어에는 보통 올리브나 할라피뇨가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넣어서 드시고 이제 수제 리코타 치즈에는 견과류나 크림베리를 많이 넣어서 드시고 계시는데 맞춰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이거 다 들어가면은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사이드는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여서 괜찮아요. 여기 또 샌드위치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던데 하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샌드위치는 보통 이제 베이컨이랑 토마토 들어가는 BLT 샌드위치가 잘 나가는데 그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또 추천해 주시는 샌드위치는 또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한번 제가 그 두 가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채소 듬뿍, 거기에 다양한 토핑으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샐러드와 겹겹이 쌓아 올린 양상추를 기본으로 베이컨과 토마토를 가득 채운 샌드위치까지 보기에도 상큼한 메뉴가 완성됐습니다. 짠! 이렇게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아까 주문했던 리코타 치즈와 연어가 들어간 샐러드부터 또 추천받았던 BLT 샌드위치 그리고 또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 만한 것들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좀 보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알차네요. 어떤 맛을 낼지 너무 궁금한데 백문이 불여일식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끼 샐러드 즐기기. 어렵지 않아요. 매일 싱싱한 채소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배달 앱으로 정기 배송으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깔끔하게 배부른 느낌이랄까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한 상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쌈채소 무한리필부터 이렇게 푸짐한 샐러드까지 채소 맛집 어떠셨나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에서 싱싱하게 자라난 채소들을 맛있게 즐기면서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입맛 없을 때, 내 몸에 활력이 필요할 때 다양한 채소로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맛있고 푸짐한 채소 맛집,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 대한민국을 강타한 트롯 열풍. 우리 지역도 피해갈 순 없겠죠? 숨은 보석 같은 우리 동네 트롯 가수들의 빛보기 프로젝트. 그 포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포항시 환호공원.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 나타난 한 사람. 아니, 트로트 출연자 마성 씨잖아요.
아니 저 트로트 가수 마하성 씨 아니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마하상입니다. 오늘 또 트로톡 주인공 찾으러 오셨죠? 네, 오늘 주인공은요, 제 친구이자 가수입니다. 저기 보시죠. 노래하고 있잖아요. 어디? 저 옆에, 저기. 보세요. 진짜 노래를 부르는 한 남자가 있다? 묻지나 말지 물어보지 말지 이럴 거면 묻긴 왜 물어 맘대로 하지 네 맘대로 하지 왜 나를 힘들게 해 물어보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이 맞다면 질문 좀 받아주시겠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MC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포항 환호동의 자랑, 포항 환호동의 아들 가수 호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6년 너뿐이란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현재까지 2개 앨범을 낸 가수입니다. 우리 동네 트로톡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신곡 묻지나 말지로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 호조. 분위기 확실하게 사로잡는 MC로 흥겨움 100% 책임지는 가수로 종횡무진 무대를 누비는 만능 엔터테이너 호조 씨의 매력 탐구 시작합니다. 네, 저는 2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할 때는 MC 호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래를 할 때는 가수 호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본캐, 부캐라는 말 사용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본업이 MC고 직업이 가수입니다. 2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요. 진행이면 진행, 노래면 노래 다 되는 가수 호조. 신나는 세미트로곡 묻지나 말지로 활동 중인데요. 잠시 감상하실까요? 이번에 제 신곡 묻지나 말지라는 곡은요, 빠른 템포의 세미트롯입니다. 일상 속의 답답함을 가사로 한번 풀어본 노래고요. 지금 날씨 너무 덥잖아요. 더워지는데 이럴 때 정말 들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시원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전국을 누비는 호조 씨. 오랜만에 포항 본가를 찾았는데요. 쉬는 날에도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언젠가 호조 씨에게도 찾아올 꿈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와 있습니다. 제가 포항을 자주 오진 못하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제 고향을 찾아와서 부모님들과 또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포항에 왔습니다. 오늘은 MC 호조도 가수 호조도 아닌 아들 호조가 되는 날. 일남일녀 중 막내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는데요. 가수 활동을 반대했던 부모님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호자, 니는 몸을 좀 만들어야 된다.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배가 그만큼 일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지은 살인데요? 몸을 좀 만들고 이래. 살도 빼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어디서도 남부럽지 않은 몸매가 돼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라면 안 돼. 그래도 트로트에도 이런 캐릭터 하나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해나 그거는 대중을 모욕하는 거야. 누구보다 찐팬이지만 냉정한 피드백도 참지 않는 부모님. 오늘은 특별히 호조 씨의 부모님께 질문 드려요. 어린 시절 호조 씨는 어떤 아들이었나요? 일단은 뭐 공부를 잘 안 해갖고 하라 해도 공부를 안 하고 해가 그러지. 학교 다닐 때는 아니지. 학교 다닐 때는 숨겨서 그렇지. 그 하는 행동을 숨겨서 그렇지. 군에 가기 전에 한창 벨라고 이럴 때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래 오토바이 사고 나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나 얼굴도 다 다치고 뭐 수술도 몇 번 하고 아가 막 얼마 깨어나지도 못하고 이때는 완전히 뭐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 아파트 한 채 팔아가 지 다 묻고 다 해도 막 하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이제 막 아무 그거 그때 생각을 안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오토바이는 꼴도 보기 싫어. 20대 초반에 겪은 오토바이 사고. 온 가족이 힘든 고비를 넘겨야 했지만 그날 이후 호조 씨는 부모님 속썩이지 않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호조 씨가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큰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정말 나쁜 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한테 진 빚은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 그러잖아요. 키워주신 은혜도 그렇고 뭐 돈도 돈이지만은
자, 계속 생각을 제가 했던 게 앞으로 효도는 못해도 더 이상 속은 썩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뭐 금전적인 부분 또 제가 빨리 성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어디 놀러 다니시라고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온 김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온 호조 씨.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선배에게 신곡도 알리고 조언도 구하기 위해서라고요. 활동을 할 때 저 정말 아껴주시고 챙겨주셨던 대선배님이죠. 우리 김정국 선배님 찾아뵈러 왔습니다. 가수 김장욱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은 호조 씨.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래를 시작한 호조 씨에게 정욱 씨는 노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선배라고 합니다. 노래는 나왔지만 앞으로 부를 때 더 잘 부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조언은 조금 해줄 수 있겠죠? 네네. 오케이, 그럼 라이브로 바로 들어보는 거야? 그래도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은 무대가 있잖아. 감사합니다. 호조 씨의 신곡 즉석 라이브로 부탁해요. 깔끔한 파스타, 럭셔리 스테이크, 센스가 없다면 그냥 샐러드 먹자네. 묻지나 말지, 물어보지 말지, 이럴 거면 묻긴 왜 물어. 맘대로 하지, 맘대로 하지, 왜 너를 힘들게 해. 대답해도 의미 없지, 다 네 맘대로야. 답정 너 바로 너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호조 씨, 앞으로의 목표와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힘들기도 하고 활동량도 많이 없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정말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제 이름이 걸린 저만의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너뿐 그리고 묻지나 말지로 활동 중인 MC 겸 가수 호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호조 너뿐이라고 모두가 말하게 되는 그날까지 트로톡이 함께 응원합니다. 깔끔한 파스타, 럭셔리.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집.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삶의 토대를 이루는 공공건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패시브 하우스에서 찾은 건축가가 있는데요. 그에게 건축의 최우선순위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건축, 쾌적한 건축, 가장 자연에 가까운 건축, 그리고 자연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건축물이다. 순천 덕월동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건축사 사무소. 박병렬 건축사를 중심으로 다재다능한 건축 전문가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작업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설계하는 건물의 대부분은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면서 자연의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공기라는 자연의 요소를 적절하게 버무려 건축에 적용한 것이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입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한 기술들입니다. 적절한 단열재를 써야 되고 두께도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최적의 두께로. 창문으로 인해서 환기를 하게 되면 열 손실도 있고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소음도 들어오고 도난 그런 부분을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으로는 채광을 하는 것이고 또 열을 회수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고 실내에 오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열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 기술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소자, 열 회수 소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공기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이 필터링을 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리예요. 필터도 교환해 줘야 되고 조금 틈틈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지은 패시브 하우스를 하면 환기 장치를
벽체에 설치해서 쉽게 문을 열고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건설 물리학자인 볼프강 파이스트 박사가 처음 고안한 기술입니다. 환경을 해치는 화석 에너지 대신에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집안의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적 건축인데요. 단순한 건축의 개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운동이라고 하겠죠. 그런 가치에 주목한 박병렬 건축사, 우리나라의 패시브하우스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때 한옥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과 함께 한옥을 많이 답사했거든요. 근데 선조들이 그 건축물에서 보여준 것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자연 환경에서 우리 집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조들의 어떤 과학과 슬기를 제가 이 한옥을 통해서 엿봤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시대의 기술력을 만났다고 하면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상상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패시브하우스 교육을 서울에서 우연찮게 공부를 했는데 모든 해답이 한 방에 해결된 듯한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짜릿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제가. 박병렬 건축사가 참여한 패시브하우스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국제적 인증기관인 독일 PHI의 인증을 받은 패시브하우스와 저에너지하우스 20채가 모여 있는데요.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생태 건축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서울에서 지으나 순천에서 지으나 같은 에너지 성능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이 좀 더 춥다 보니까 단열재가 더 두꺼워야지 같은 성능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천에서 짓는다 하면 저희가 해보니까 단열재 두께가 서울보다는 훨씬 더 얇아도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비용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가장 적은 공사비로도 패시브하우스를 구현하기 쉬운 지역이 바로 순천입니다. 그래서 순천을 비롯한 이런 남부 지역에서는 패시브하우스를 짓는다 그러면 일반 건축비하고 별 차이 없는 금액으로도 패시브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 덕분인지 순천 지역 곳곳에 패시브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병렬 건축사의 꼼꼼한 성격은 공사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골조가 완성된 후 창호와 환기장치 등을 완벽히 설치하는 게 패시브하우스의 성공 요건인데요. 공사가 마무리돼 벽 속에 가려지기 전에 중간중간 품질 관리를 하느라 현장을 자주 찾습니다. 충전이 그 안쪽에서부터 깊이 꽂아가지고 쭉 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창호팀에서 지금 그 좀 속이 많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제가 파보니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치밀하게 설계하고 꼼꼼하게 완성한 패시브하우스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안에서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예, 문제는 없는지 좀 모니터링 차원에서 왔고 또 온 김에 이제 그 필터를 수시로 갈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필터를 갖고 왔습니다. 네. 주시고 체크 좀 해볼게요. 지금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이게 빨간불 들어왔죠. 필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확인해 주라는 등이에요. 이게 필터를 봐서 깨끗하면 그냥 쓰면 되고 만약에 이제 오염이 됐으면 필터를 교환해 주고 다시 리셋을 해주면 이게 다시 꺼지거든요. 오, 아주 깨끗이 잘 유지를 아주 이상적이네요. 아, 보통 여기다 막 짐들을 막 잔뜩 쌓아놓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필터는 여기다 놔두시면 좋겠고요. 네네. 필터를 교환하실 때는 일단 제품을 끄고 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돌고 있는데 필터를 빼버리면 바람이 그대로 요가 돼 버리잖아요. 최근에 갈았나 봐요? 네,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요. 이게 틸트 앤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창호를 지금 처음 써봤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한 2년 정도 쓰고 계시는데 뭐 쓰시면서 혹시 뭐 불편하거나 뭐 좀 애로사항이 있던가요? 창이 커서 일단 열 손실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일단 그게 없어서 너무 편하고요. 창이 크니까 또 시야적으로나 이게 넓어가지고 개방감. 그렇죠.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프레쉬로 비춰보시면 이 불빛이 3개로 나오죠. 이렇게 3중 유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리가 3장이 됨으로 인해서 단열층이 2칸이 되어서 이 창호 유리에 대한 단열 성능이 굉장히 높인 것이고요. 또 동시에 투명함으로써 햇빛 에너지로부터 열 취득은 아주 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집에서는 각 방마다 애들 방, 부부 방, 어머니 방 다 틀어도 10만 원 내로 지금 난방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해를 2회 보냈거든요. 근데 감기도 안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염에 관련해서 두통도 없고 공기순환 때문에 뭐 코가 막히거나 눈곱이 생기거나 뭐 그런 전혀 없었습니다. 집 때문에 이렇게 삶이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건축의 미래가 패시브하우스에 있다는 믿음으로 박병렬 건축사는 열정을 다해 그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자연에 순응하고 환경을 거스르지 않는 공간의 미학이 더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합니다. 폐광 이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마을 태백시 장성동. 어둡고 조용했던 마을에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늦가을입니다.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조금 늦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날색인데. 그래도 제가 오늘 밖에 작업한다 그래서 작업복 스타일로 딱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작업을 합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앞치마가 필요한 수업 뭘까요? 누구에게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집과 도시도 나이가 들게 마련이죠. 그런 낙후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태백 주민들이 직접 마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새 것이 아닌 새로움을 추구하는 태백 도시재생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이곳은 태백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흙미장 교육을 받고 있는 장성동 주민들. 미장은 건축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에 보통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일컫는데요. 자연재료를 바르는 미장은 흙미장이라고 합니다. 흙미장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옥미장을 이제 흙미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흙미장은 아니고요. 여기 태백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적정 기술로서 미장 기법을 응용한 건축과 그다음에 공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현대 건축물의 필수품인 시멘트는 자연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기술은 그런 시멘트 사용을 줄이고 지역의 자연 재료를 활용하자는 건데요. 장성동과 잘 맞는 친환경 도시 재생 방법이죠. 네, 이렇게 나무 프레임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요. 흙을 넣고 그 위에 외장을 나무 판자를 붙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려면은 옛날 그때 근대 미장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야, 이 옛날 신문인데 박원숙 아줌마 아시죠? 한지붕 세가족 순돌이 엄마. 야, 저 무선전화, 가정용 무선전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진짜. 사실은 이 흙하고 시멘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떨어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흙하고 시멘트는 붙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시멘트가 너무 구하기 쉽고 그다음에 작업하기가 너무 용이하니까 시멘트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다 그러면 이제 석회미장이라든지 흙미장으로 황토미장으로 이제 마감을 할 거죠. 세월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화신촌 마을. 그중 재미있는 간판들도 눈에 띄네요. MBC 노래방 단란주죠. 상당히 단란합니다. 단란한 분위기에서. 근데 어떻게 제목을 MBC 노래방으로. 마침 이날은 장성동 주민들의 얼굴을 찍은 사진전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인공들이 직접 쓴 글도 함께요. 이분이시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피부가 깨끗하시네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전히 이 지역을 지켜갈 주민들의 얼굴입니다. 그동안 이론 교육을 마치고 흙미장 실습을 하는 날.
동네 한편에서는 황토를 넣고 바르기도 하고 담벼락에 직접 발라보기도 합니다. 성글고 거친 초벌부터 곱고 매끄러운 마감까지 적게는 3단계에서 많게는 13단계까지 나뉩니다. 다양한 색의 안료를 넣고 저어주면 원하는 모양과 색깔을 연출할 수 있는 것 또한 흑미장의 매력인데요. 칙칙했던 담이 알록달록 고운 색을 입고 환하게 변신 중입니다. 기술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그다음에 주거 지역을 개선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미장만의 독특한 질감이 있는데요. 원하는 색 반죽을 바르고 또 바른 후 잘 말리면 반들반들한 대리석 질감이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만족도는 최고. 그 위에 계절과 어울리는 그림도 그려주고 갈라진 틈을 메워주는 작업도 꼼꼼하게 해줍니다. 노기환 리포터도 볼수록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코팅이 돼가지고 광팀 비정할 때 보면 코팅이 된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잘 배우셔갖고 저희 집 거실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견적배로 가겠습니다. 아 예.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귀농 규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목적지를 태백 그리고 장성으로 정해서요. 마치 여기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흑미장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열렬 제쳐놓고 교육에 참가하는 것 같아요. 알게 된다고 해도 섣불리 이래 다가갈 수 있는 경로가 잘 없는데 지인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센터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더 찾아가기도 쉽고 두 번째 발걸음이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이렇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짜잔! 6회에 걸친 흑미장 실습이 모두 끝남과 동시에 장성동에도 도시재생의 작은 흔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흑미장벽 어떤가요? 수료증 발급으로 주민들은 새로운 꿈에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미장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긴 황지동인데요. 이곳 역시 주민들이 힘을 합쳐 오래된 마을회관을 마을 공유 주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중입니다. 우선 주부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 배워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우신 분들 집수리단으로도 도움이 되고자.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을 주도할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흑미장에 이어 집수리 과정도 인기가 많은데요. 전문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이들은 자격증을 따서 수익 창출을 이루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은 오래된 페인트를 긁어내고 새롭게 도색하는 날. 장장 4시간에 걸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는 더 보람있겠죠? 지금은 그냥 와서 도와드린 거지만 앞으로서 많이 사용하실 분을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 함께 하니까 더불어 사니까 좋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황지동 집수리 교육에 참가한 탄탄 집수리 지원단 주민들은 교육 수료와 함께 14명 전원이 목공의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여기는 장성동 옆 계산동. 장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래돼 흉한 담장을 새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예, 막 넘어가고 노다지 우리가 손 봐놓고 이랬어. 이렇게 해놓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어떠세요? 깨부터 좋죠. 새로 세운 철골 위에 재단한 방부목을 달면 멋스러운 목재 담장이 완성됩니다. 한날 뺑뺑 도는 거예요. 왜요? 출구를 못 찾아. 이 동네가요? 네. 여기가 사람이 많이 살았단 말씀이시죠? 많이 살았죠. 전부 골목마다 뭐. 그때가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문화적이야 지금이 좋고 인정은 그때가 더 좋았고.
세월이 변했다지만 태백시 인정은 그 시절 그대로인가 봅니다. 태백시 곳곳은 지금 도시재생 중 그 따뜻한 인정이 담긴 주민들의 손으로 태백시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 제주바다, 이처럼 이 제주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힐링이 된다, 너무나 많은데요. 자, 그런데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바라보면요, 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 놓여 있는 해양 쓰레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더욱더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바다 지킴이 분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제주의 바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가졌다는 김영리 바다를 찾았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주인분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비치클린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아, 참가자 부르셨구나. 네. 근데 여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비치클린 하려고 조끼랑 장갑이랑 집게 가지러 왔어요. 오,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물품만 빌려서 가는 건가요? 네, 미리 문자로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챙겨서 가서. 이곳은 세이브 제주바다라는 봉사단체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비치 클린 센터입니다.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 봉사자들은 이곳에서 청소 도구를 대여하고 바다 정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첫 비치 클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바다 환경 정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세요. 네. 많이 주우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 아이고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도 많이 나왔어요. 그건 아닌데.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정화 활동 하다 보니까 어떤 심정이세요? 되게 깨끗해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도 엄청 많고. 어머니, 네. 막상 해보시니까 또 오늘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정화 활동을. 네.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은 좋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재활용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준 쓰레기 중에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종이도 있고 끈 있고 스티로폴 같은 것도 많이 껴있더라고요, 바위에. 네네. 네.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힘들어도 딸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네. 너무 행복해요. 되게 특별한 여행을 보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네. 그동안 세이브 제주바다 운영진들은 제주 전역을 돌며 해안가를 청소해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면서 이곳 김영리에서만 4인 이하만 신청을 받아 나 혼자 한다 비치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 참여 인원수를 문자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는 월 4회 정도 주말에 이제 단체 비치 클린을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제주 전역을 돌면서 이제 더럽다고 이제 제보를 받은 해변이나 해안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이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작년 처음 6개월을 이제 아예 잠정적으로 중단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해양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비치클린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4인 이하로 이제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게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무인 센터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발리 여행 중에 서핑을 하다가 바다에 넘쳐나는 쓰레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한주영 씨. 이후 고향에 돌아와 세이브 제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많은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서핑을 좀 해요. 그래서 서핑을 하면서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핑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다른 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만 비치 클린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그럼 한 달에 2번 할까? 그렇게 했다가 3번, 4번 이렇게 되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봉사단체를 친구랑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야, 너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있어. 너가 매일 비치 클린을 하고 너가 매일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올릴 때마다 아, 나도 이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지만 한번 주워볼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한 번 더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 라고 메시지가 오거나 할 때 그것보다 뿌듯한 건 없죠. 이번에는 친환경 소품샵을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군용 텐트와 폐의류, 폐가죽, 현수막, 버려진 캔버스 등 다양한 소재로 업사이클링한 옷과 모자,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다 해양 폐기물을 이용한 체험 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이용하는 비치코밍 제품에 조금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플라스틱,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굉장히 많거든요. 모래톱에 많죠. 가보면. 네. 그런 것들을 주워서 여기 유리볼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바다를 직접 가서 주워봤거든요. 네. 한 1평방미터 정도를 청소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 하나를 만들기 네, 위해서. 요거 하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이 그 정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폐그물 열쇠고리. 이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달리는 요 테슬에 있는 이 실이 평소에는 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저는 바다에 떠밀려온 폐 어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어요. 이 카페의 대표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제주도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1위입니다. 예, 평균치가 평균이 1이면 제주도는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2입니다.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도민이 70만도 안 되는데 전국 서울보다도 높고 부산보다도 높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이유는 뭐냐? 도민보다는 1,500만 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돼서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제주 바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바다에서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와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편리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